정우는? 노트 잠깐만 줘볼래? 아, 기체가 하는 일까지만 했어? 맞네.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보자. 74쪽 책은 읽었는가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뭐는 외워줘야 되면 오늘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되거든. 써먹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기체가 하는 일 계산 공식이 뭐라고? W는 P 곱하기 델타 V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가 팽창했다 그러면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일을 한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델타 V가 양수가 되니까 일도 양수가 된다 그랬다, 알겠지? 자, 부피가 수축했으면 일을 뭐 한 거야? 받은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PV 그래프에서 일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면적이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그 면적, 그거까지 우리가 외워두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필기로 들어가면 요거 3번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기체가 하는 일이 2번이었어? 자, 그럼 3번 이래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 자, 그래서 내부 에너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연력학제 1법칙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연력학제 1법칙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 전에 기체가 하는 일,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기체가 하는 일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내부 에너지 배우고 들어갈 겁니다. 내부 에너지를 갖다 우리는 U라고 표현할 거예요. U. 알았지?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갖다 우리는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선생님 얘기를 해주면 원래 내부 에너지는요, 이 P 더하기 이 K를 합쳐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위에서 선생님 정의를 보면 운동 에너지 총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다시 한번 봐봐. 어떤 공간 속에 입자가 딱 3개가 있는데 입마의 운동 에너지 EK가 보니까 1줄이야. 1줄. 그러면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얼마야? 그러면 3줄이라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총합, 그걸로 내부 에너지를 얘기를 할 건데 원래 내부 에너지의 정의는요, EP 더하기 EK, 그걸 합쳐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EP 있잖아요. 요 EP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는 EP는요, 분자 만들어질 때 분자 사이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 보면 높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쓰는 거는 이상기체거든요. 이상기체. 실제 기체가 아닙니다. 이상기체. 너희들 교과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이상기체입니다.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보일러 법칙, 샤르의 법칙 배운 적 있지, 맞지? 이 보일러 법칙, 샤르의 법칙도 이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걔들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 여기는 실제 기체잖아, 맞지? 실제 기체에서는 보일러 법칙, 샤르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대학 가면요, 과학을 전공을 하면 이 이상기체로 배웠던 뭐나 방정식이나 이렇게 있겠지, 맞지? 그런 식에서 이제 실제 기체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다른 상수값이 들어가듯 식이 좀 변형이 일어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참고적으로 기억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상기체는 결합을 하지 않거든요.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P가 0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P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 요거 전 시간에 했지.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고? 2분의 3 KT 곱하기 자, 이 운동 에너지 총합이라 그랬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NA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요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꾸면 2분의 3 nRT라고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3 nRT. 그래서 N은 너희들 화학원 배운 친구는 알 겁니다. 몰수입니다. 몰수. R은 기체 상수.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변형시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서 2분의 3 PV 이렇게 우리식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3 PV.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PV는 nRT, PV는 nRT 그렇습니다. 나중에 화학원에서 보면 선생님이 1단원에서 몰 파트 가르칠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적어줍니다. 왜냐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식이 이렇게 변형되는데 선생님이 이 단원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얘기를 했어. 내부 에너지에서는 이게 변형되는 걸 갖다가 너희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외우라 하는 부분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뭐를 외워야 되냐면 일단 내부 에너지는 요거 상수값이고 상수값이니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사실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여기도 지금 절대 온도 나와 있으니까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PV 요 두 개 곱한 거에 비례한다는 사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주면 자,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다시 PV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V에 비례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외울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기체가 하는 일 그랬을 때 PV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야도 보면 PV 그래프에서 좌표 곱으로 볼 겁니다. PV 그래프에서 좌표 곱으로 볼 겁니다. 알았지? 그 좌표 곱이 내부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 P, 여기 V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었거든. 맞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여기가 만약에 V1이다. 여기가 지금 이제상 V2다. 그 다음에 야의 압력은 P다. 이렇게 우리가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갑니다. 요렇게 갈 때 해석해보자. 저번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부피가 뭐 있어? 팽창이지. 기체가 뭐 한다? 일 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는 뭘 배웠냐면 내부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내부 에너지.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PV 그래프에서 좌표 곱이래요. 그러면 요 처음에 있을 때 요게 좌표 요거와 요거 곱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있을 때 요 좌표 곱을 곱하면 좌표 곱이 어떻게 됐지? 증가했지, 맞지? 그러면 좌표 곱이 증가됐다는 게 너희들 눈에 보이면 아, 좌표 곱은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지.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지. 그래서 온도도 증가합니다. 이것만 해석할 줄 알면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운 것까지 얘기를 하면 기체가 일을 하면서 내부 에너지 증가됐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지? 한 일이 얼마야? 그러면 면적 계산해 주면 되고. 알았나? 그렇게만 보면 된다. 반드시 기억해라. 내부 에너지하고 기체가 한 일은 지금 우리가 연력학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먹을 겁니다. 알겠죠? 같이. 네 번째. 선생님 오늘 동영상 찍어야 된다 해서 이 칠판 요 근처에서만 다 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연력학 1법칙 갑니다. 연력학 1법칙. 그래서 우리는 이 연력학 1법칙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요거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니까, 맞지?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실린더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피스톤. 자, 그럼 요 안에 기체들이 있겠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요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할 것 같으냐면, 자, 가열을 합니다.
그럼 가열을 했다는 소리는 열량을 공급한 거야. 맞지? 그러면 열을 공급하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분자들 있지? 분자 운동 속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라지겠지, 원래보다. 맞지? 그 다음에 피스톤 이거 부피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지. 맞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열역학 1법칙식을 쓰면요, 가해준 열량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은 일단 일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본인 운동 속도 빨라지는데 다시 얘기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시키는 데 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해준 열 가지고 기체는 일하고 지 운동 속도 빨라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반도 물리 시험을 빨리 쳐봐야 되는데 지금 이반 애들이 같이 한 거는 아직까지 없지요. 역학적, 지금 현이가 제일 늦게 왔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배웠지, 맞지? 중간쯤에 들어왔지, 맞지? 요 열역학 1법칙부터 준비 잘 해두세요. 시험 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는 열역학 1법칙식이다. 이래서 요걸 외워둬야 됩니다. 그렇지? 외워둘 수 있도록 해라. 부호 가지고 한 번만 놀아봅시다. 부호. 자, 지금까지 배웠는 거 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일 배웠다. 맞지? 일.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배웠다. 맞지? 그 다음에 열량 Q 요거 있었다. 그래서 부호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두 개 있겠지. 맞지? 책상 옮겨도 돼. 그러니까 안전키만 컸으면 그런 짓을 안 할 건데. 선생님이 나중에 집에 갈 때 욕해도 뭐 어쩔 수가 없겠다. 키가 얼마지? 162.5. 괜찮습니다. 키가 얼마지요? 170. 좋습니다. 키가 얼마입니까? 몰라? 얼마지? 170. 아니, 요까지만 딱 물으려고. 알았지? 자, 그러면 보자. 부호를 우리가 봅시다. 부호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렇잖아. 맞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있는데, 자, 보자.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배웠지? 요거 계산 공식이 P곱 델타 V다. 이렇게 얘기해. P곱 델타 V. 맞지? 자, 근데 일이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쌤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압력 있지, 압력. 압력은 무조건 양수라고 얘기했지, 맞지? 그러면 요게 지금 부호가 문제인데, 양수가 됐다는 소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가 됐다는 소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소리는 일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부호가 양수가 나오면 이 내부 에너지는 선생님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열의 양, 열량이라 그러지. 이 열량의 부호를 보면, 자, 얘가 양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일단은 얘도 뭐 요거도 다 양수야 좋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이 양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는데, 너희들 봐봐.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려고 그러면 열을 뭐 해야 되죠? 일을 하고 기체가 그 안에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열을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걔들이. 맞지? 그래서 양수는 열 흡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열 흡수. 다시 보자.
열 흡수되면, 자, 바깥에서 가열을 하면 얘들은 열을 흡수한 거잖아, 맞지? 그 흡수된 열로 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쓰고 일하는 데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라는 소리는 열의 양이 열을 흡수했던 거고, 요거는 열을 방출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호 가지고 해석을 갖다가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됐습니다. 지금 우리 요 세 개 가지고 있지. 기체가 한 일,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 있지.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75쪽에 선생님이 2번을 왕별표차라고 했던가요? 2번 얘기 없었어요? 거기 2번에 연력학 과정 있지? 75쪽에 중간쯤에 2번에 연력학 과정 있지, 맞지? 그거 왕별표 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로 1번 해가지고 부호를 했으니까 2번 이렇게 갈게요. 열역학 과정이다. 그래서 열역학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너희들이 열역학 과정을 갖다 처음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하기 식구로 선생님 책 순서대로 갈게요. 책의 순서에 보니까 제일 먼저 가로 1번에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 부피가 일정하다. 뒤에 보니까 등적 과정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 그래서 등자는 당연히 같을 등자일 거고, 적자는 너희를 최적할 때 적자입니다. 알겠죠? 최적이 뭐야? 부피잖아, 맞죠? 그래서 부피 일정,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 일정.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등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지?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다, 등적 과정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면 델타 V가 얼마다? 부피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요? 그래서 델타 V가 0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델타 V가 0이면 우리 아까 P곱 델타 V가 뭐야? 1이지, 맞지? 기체가 한 일. 그러면 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적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연력학 1법칙식이 Q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W 더하기 델타 U였잖아, 맞지? 그럼 지금 이상 W가 0이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델타 U. 그래서 등적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식은 Q는 델타 U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등적 과정에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PV 그래프 간다. PV 그래프. 등적 과정. 그러면 부피가 일정. 그러면 지금 여기 가로축이 부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래 부피 일정이에요.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요, 요 위로 올라갈 때 해석할게요. 문제는 올라갈 때 해석할 수도 있고 내려올 때 해석할 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올라갈 때만 해석을 갖다가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첫 번째, 이런 그래프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해석 뭐 하냐면 좌표값부터 보세요. 좌표값. 지금 저런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소리는 좌표값이 증가했다 해석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선생님 PV 그래프에서 좌표값은 누구라 그랬지? 델타 U라 그랬지, 맞지? 내부 에너지 비례한다 그랬지? 그래서 델타 U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내부 에너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부 에너지는 아까 누구에 비례한다 그랬지? 절대 온도. 그래서 온도도 높은 곳으로 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봐야 됩니다. 면적. 근데 면적이 없잖아, 맞지?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없다는 소리는 다시 어떻게? 한 일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라, 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열을 흡수한 거야, 열을 방출한 거야. 흡수한 거지, 맞지? 그래서 요걸로 우리는 열을 갖다가 흡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에 이런 해석들을 갖다가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얘가 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된 열로 일은 하나도 안 했고, 맞지? 이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다만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만 다 썼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온도는 높아지거든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선생님 1호밖에 안 그렸지만 원래 PV 그래프는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의 온도를 T1, 얘의 온도를 T2라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로 올라갔다. 그래서 T2가 온도가 더 높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요게 지금 등온선이에요. 같은 온도가 연결되어 있는 등온선. 너희들 보이러 법칙에서 봤던 PV 그래프에서 반비례를 나타내는. 보이러 법칙이 원래 그렇잖아. 같은 온도일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온도 라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온도는 증가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지. 맞지? 됐다. 다음. 여기 지금은 잘 보일란가? 2번. 등압 과정 갈 겁니다. 등압 과정. 그래서 같을 등자이기 때문에 압력 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압력의 일정한 과정을 갖다 우리는 등압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지금 선생님 밑에다 그림을 그릴 건데,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아까 처음부터 내가 그려왔던 그 그림입니다. PV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리면 P로서 계속 일정한 상황이에요. 맞지? 그게 등압 과정 그림이에요. 근데 등압 과정에서는요, 연력학 제일법칙식이 Q는 W 더하기 델타 U입니다. 우리가 연력학 1법칙식으로 알고 있던 완벽한 형태가 등압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왜 등압 과정에서 나타납니까?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V다. 이 상황에서 등압이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맞지?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요래 됐으면 우리는 지금 요로 갈 때를 갖다가 해석을 할 거예요. 요로 갈 때. 요로 갈 때를 보면 쌤이 첫 번째 뭐를 해석해라 그랬냐면 좌표곱 해석해라 그랬지. 맞지? 좌표곱. 그래서 좌표곱이 보니까 증가한 거야. 맞지? 자, 증가했다는 소리는 해석해야지. 내부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온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확인하라? 면적을 확인하라. 면적.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면적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델타 V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팽창한 거지. 맞지? 팽창. 그럼 팽창했으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된다더노? 2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맞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쌤 계속해서 설명한 대로 열을 흡수한 양만큼 2라고 기체는, 그러고 자신의 운동 에너지 증가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 연력학 제1법칙식입니다. 지금 각 과정마다 연력학 1법칙식이 달라지지. 맞지? 그래서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제일 처음 배웠던 거 봐라. 등적 과정.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데? 그럼 델타 V가 0이네? 그럼 델타 V가 0이면 한 일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연력학 1법칙식은 Q는 델타 U. 이게 등적 과정의 식이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알았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는 등압 과정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얘도 온도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온도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온도가 높은 대로 바뀌어진 겁니다. 온도가 증가한 대로 간 겁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가자. 3번. 3번에 등온 과정.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이라는 소리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요 얘기지 맞지?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해서 델타 U도 0이라는 거예요. 비례관계니까 맞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력학 법칙 1법칙 식이 Q는 W밖에 없습니다. 델타 U가 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Q는 W가 이렇게 되면 야는 연력학 1법칙 지금 등온 과정에서 쓴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도 선생님이 그래프를 갖다 이렇게 그려보면 자, 얘가 P 그래프다, 요가 V 그래프다 이렇게 했을 때 등온 과정의 그래프는요, 아까 요 선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선 하나. 등온 과정만 선 하나가 나오는 거지 다른 과정에서는 선 두 개가 나와요. 알겠지? 선 두 개. 온도가 서로 다른 상황으로 움직이니까.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뭐를 갖다가 해석한다더노. 자, 요렇게 갈 때만 내가 해석할 건데 첫 번째로 좌표곱을 해석해야지. 첫 번째 좌표곱. 자, 그러면 봐라. 너희들 여기 지점에서 요 두 개 곱한 값이랑 여기 지점에서 요 두 개 곱한 값이랑 값 같은 거 알지? 응? 보이러 법칙에서 P1, V1은 P2, V2 이렇게 식을 쓰잖아. 맞지? 그래서 좌표 곱이 일정하다. 좌표 곱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우리가 관계가 드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U가 0이라는 거야. 델타 U가 0. 그래서 델타 U가 0. 그러면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T 일정.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줘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움직일 때 보면 만약에 요 지점에서 요 지점 내가 해석한다면 요 지점의 부피는 요건데 요 지점의 부피는 요거잖아. 맞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했잖아. 맞죠? 부피가 커졌지? 그래서 두 번째 면적을 갖다 눈으로 봐야 되겠지. 맞지? 눈으로 봤을 때 부피 변화 델타 V가 0보다 크답니다. 다시 얘기해서 팽창했습니다. 이 말이지. 맞지? 팽창했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기체가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려 하더라도 열을 받아야만 기체는 일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요 과정은 열 흡수, 요 반대는 열 방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가자. 4번. 4번이 뭐냐면 단열 과정이다. 단열 과정. 그러면 단열 과정을 수업하기 전에 너희들 중등부에서 쌤이 배웠던 거 잠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몇 학년에 나오죠? 근데 구름이 형성되는 원리 몇 학년 때 나옵니까? 중3 때 나와요? 아, 이제 너희들 중3 올라왔지? 그러네. 모르네. 어떡하지? 중3 수업밖에 알겠죠? 자, 여기가 지표입니다. 지표에 있던 공기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상승해서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서 압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지. 부피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는 처음에 요게 우리가 이 선생님 동그라미 쓰는 거는 공기 입자 중에서 성질이나 뭐 온도가 비슷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자신의 공간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바깥에 있던 공기들을 밀어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바깥에 있던 공기를 밀어낸다는 소리는 자신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지. 맞지? 본인이 일을 해야 돼요. 맞나? 그럼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지. 거의 대부분 우리 열 에너지거든요. 열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온도가 낮아진다. 됩니까? 자, 그래서 다시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다. 알겠니? 요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할 때도 써먹습니다. 우주는 뭐하지? 팽창.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지? 낮아집니다. 우리 여기서도 구름이 형성될 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언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 단열 과정이라서 그래. 단열 과정. 알았지?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 한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열을 차단했다는 소리입니다. 열을 차단했다. 알겠지? 단열 과정은 열을 차단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Q 이꼬르 0이라는 거예요. 단열 과정에서 Q 이꼬르 0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내가 이래 얘기했네. Q가 0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법칙식이 보면 요거잖아요. 요거.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이게 0이래. 이게 0. 그럼 요게 0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씩 쓸 수 있습니다. 알았지? W는 마이너스 델타 U.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만 수업할 거냐면 단열 팽창 수업할게요. 단열 팽창. 그러면 단열 팽창이 있다는 소리는 부피가 커진 거니까 이 반대는 단열 압축이겠지, 맞지? 그래서 단열 압축도 뭐 알아주면 좋겠지, 맞지? 자, 그래프 가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V.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온도가 지금 달라지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에 있던 놈이 요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할게. 단열 팽창이면 여기로 가는 상황이다. 부피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쌤이 이 PV 그래프 나오면 제일 먼저 좌표곱 해석했잖아, 맞지? 좌표곱. 근데 너희들 이 좌표하고 이 좌표 곱한다고 해서 이거 비교 됩니까? 누가 큰지 비교 안 된대. 알았지? 그래서 좌표곱은 못 써요. 그럼 뭐 쓰니? 면적 쓰잖아. 면적, 맞지? 두 번째로 봤던 게 면적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요 지점에 있던 것이 요 지점에 부피였는데 여기 부피였는데, 맞지? 근데 여기 부피였어. 부피 어떤거였지, 맞지? 다시 해서 부피 팽창 델타 U가 아니지 델타 V지, 맞지? 델타 V가 양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지, 맞지? 그래서 델타 V가 양수라는 소리는 우리가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부피가 지금 이제 팽창을 한 거잖아, 맞지? 부피가 팽창했다. 그럼 잘 봐봐라. 얘가 양수라는 소리는 W 부호도 양수다,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요 식에서 잘 봐. 요거 많이 나온다. 잘 봐. 여기서 보면 얘 부호가 지금 양수라 그랬어. 양수. 그럼 우변에도 양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델타 U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음수 돼야 된다, 맞지? 그래야만 양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게 델타 U가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델타 U 뭐에 비례하는데? 델타 T에 비례하겠지, 맞지? 그래서 온도 변화도 감소. 그래서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럼 봐라. 우리가 팽창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압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올라간대. 알았니?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지? 꼭꼭 기억해둬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력학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4가지를 다 썼어.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심심하니까 한번 예제 문제 대충 쌤이 하나 얹어리 줄게. 알겠지? 자, 그것도 노트 필기해 놓자.
선생님 안 심심한데 안 쓰면 안 됩니까? 뭐 그래도 써야 되면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요 그래프가 P, 여기가 V 이렇게 얘기해보자. PV 그래프. 자, 그랬는데 요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게. 요렇게. 자, 여기가 숫자가 얼마냐? 1이다. 여기가 숫자가 3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숫자가 1이다. 여기가 숫자가 2다. 이렇게 가봅시다.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예상 A 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B, 여기가 지금 C, 여기가 지금 D. 이렇게 가보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A, B, C대로 한 바퀴 이렇게 순환할 겁니다. 이렇게 가보자. 한 바퀴 돌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먼저 A에서 B 갈 때. 자, A에서 B 갈 때 뭐 볼 거? 제일 먼저 좌표곱. 좌표곱이 어떻게 됐니? 커졌지, 맞지? 그럼 좌표곱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맞죠? 그래서 델타 U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맞지? 우선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이거? AB 무슨 과정? A에서 B로 가는 건 무슨 과정? 앞에서 4개 배웠던 것 중에 등합이다, 등합. 등합 과정이다, 알겠지? 등합 과정. 자, 그래서 델타 U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피가 팽창했지? 맞죠? 갈 때 델타 V가 양수잖아, 맞죠?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을 얼마만큼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아랫부분에 면적이 있잖아. 면적. 요 면적. 알았지? 요렇게 움직였으니까 요 아랫부분 면적 이거 다 알겠지? 면적 얼마지? 2? 이제 2? 그래서 2줄만큼 일했습니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열을 뭐 했기 때문이고? 흡수했기 때문이지, 맞지? 열을 흡수했습니다. 자, B에서 C 가보자. B에서 C 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 무슨 과정? 등적 과정이다, 맞지? 부피 변화가 없잖아. 맞지? 부피 일정. 등적 과정, 등적 과정. 그럼 등적 과정이니까, 쌤이 저기 등적 과정이 저기 있네. 델타 V가 0이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그래서 열역학 1법칙식이 Q는 델타 U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하고 요거부터 보자. 좌표곱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지, 맞지? 그래서 델타 U 증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면적 변화는 없으니까 1W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는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된 이유는 열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열을 흡수했기 때문이지, 맞지? 열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ST 가는 과정 하자. CST 과정. 무슨 과정? 등합이지, 맞지? 등합. 그래서 등합 과정인 상태에서 좌표곱부터 보자. 좌표곱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 줄어드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지, 맞지? 그럼 줄어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델타 U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압축된 거지, 맞지? 부피가 3에 있던 것이 부피가 1로 갔잖아, 맞지? 그러면 델타 U 값이 음수네. 일을 뭐 한 거지? 받은 거지, 맞지? 일 받은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얘 부호, 뭐 음수고, 얘 일을 받아도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양수고, 맞지? 일을 받았으니까 음수지, 맞지? 그래서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나오겠지, 맞지요? 맞나? 그래서 열을 뭐 한 거지? 방출한 거지, 맞지? 근데 요게 일을 얼마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렇게 움직일 때 아래쪽 면적이 돼. 요렇게 움직일 때 아래쪽 면적, 알겠지? 얼마만큼 일 받았습니까?
4줄만큼 1 받았지, 맞지? 4줄. 자,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내려올 때 얘도 마찬가지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등적 과정이다. 맞지? 좌표값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지, 맞지? 그러면 델타 U 어떻게? 감소. 그 다음 면적 변화 없으니까 한 1, 0. 그래서 얘가 델타 U가 감소했다는 소리는 온도가 떨어졌다는 소리니까 온도가 떨어진 이유, 열 방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되겠다. 이거 지금 한 바퀴 도는 동안 있잖아. 2줄의 일을 했고 4줄의 일을 받았지, 맞지? 그러면 알짜일은 얼마야? 그러면 2줄입니다. 2줄 알겠지? 알짜일은 2줄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요 지금 A, B, C, D 중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디야? 그러면 어디라고 대답할래요?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은 C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맞지? C. 알겠니?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은 C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책 잠깐만 보자. 자, 책에 75쪽 갑니다. 75쪽에 보면, 자, 2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내부 에너지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때려. 내부 에너지 우리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다. 자, 뒤쪽에 보면 이상기체인 경우에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므로 분자수 N, 절대온도 T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그 밑에 회색에 보니까 지금 회색 오른쪽에 화살표 보니까 U 요래 가지고 비례 기호수고 NT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근데 우리 요 N도 별로 안 씁니다. N은 그냥 그 몰수야. 그 아까 우리가 쌤이 NA 이렇게 쓰면 아보가드로 수가 된다 그랬지. 다시 분자수예요, 분자수. 당연히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증가하기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 동그라미 치고 요거 동그라미 좀 쳐놔라. 그리고 요 뒤에 한 번만 더 쓰세요. 뭐 쓸까? 요 뒤에 PV 쓰세요. PV 좌표곱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B 갑니다. 자, B의 연력학 제1법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줄 쳐라.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 그 밑에 있습니다.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암기하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 그 다음 거기 뒤에는 그냥 W를 우린 P곱 델타 V를 했잖아, 맞지? 식 한 번 더 쓴 것 뿐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1번. 기체가 열을 얻었을 때 양수입니다. Q는. 그래서 쌤이 아까 Q가 양수면 열 흡수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지, 맞지? 그 다음 뒤쪽에 보니까 열을 잃었다. 열을 잃었다는 소리는 지가 방출했으니까 Q 부호는 엄수입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 뒤에 줄 쳐라.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지, 맞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다음 그 밑에 연력학 과정. 아까 쌤이 왕별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안 쳤으면 왕별표를 쳐놓을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1번 줄 쳐라.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적 과정. 쌤 봐라. 등적 과정. 머릿속에 등적. 부피 일정. 그러면 델타 V가 0. 맞지? 그럼 1W는 0. 그러면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니까 W가 0이니까 델타 U. 이렇게 식 적을 수 있겠니? 이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화살표에 델타 V 0 줄치고, 그래서 뒤에 W 0 줄치고, 그 밑에 연력학 1법칙식 화살표 뒤에 거 그거만 줄쳐 놓으세요. Q는 델타 U. Q는 델타 U 요거만 남지. 오른쪽 그림 눈도장 한 번만 찍어라. PV 그래프에서 등적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만 봐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같이 가로 2번 압력이 일정하다. 등압 과정 줄쳐라. 등압 과정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우리가 연력학 1법칙식 있지, 맞지? 그거 줄쳐서 알아둬라. Q는 델타 U 플러스 W. 오른쪽에 압력 부피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압력 등압 과정 그래프가. 알겠지?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온도가 일정한 과정. 그래서 등온 과정 줄치세요. 등온 과정. 그래서 등온 과정 밑에 쌤이 읽어볼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절도 온도에 비례함으로써 델타 T는 0 줄쳐라. 델타 T는 0. 그럼 델타 T가 0이니까 그 밑에 줄치자. 델타 U도 0이야. 그래서 그 밑에 열역학 법칙식이 어떻게 됩니까? 화살표 뒤에 줄쳐라. Q는 W입니다. Q는 W. 그래서 등온 과정일 때 열역학 1법칙식은 Q는 W예요. 오른쪽 그림 눈도장 좀 찍읍시다.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렇게 움직이면 등온 과정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 단열 과정 줄쳐라. 그 앞에 작은 별표 하나 때려라.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단열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뒤쪽으로 쌤 읽어보면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없이 기체가 상태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동간의 1번에 중간에 Q는 0 줄치고, 그래서 그 밑에 따라서 한번 봐봐.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는 내부 에너지 감소랑 마이너스 델타 U랑 같다. 그래서 밑에 회색 H요. 줄쳐라. W는 마이너스 델타 U. 그거 줄쳐서 알아둘 수 있도록 해라.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봐서 요게 우리는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봤을 때는 부피가 증가했잖아. 맞지? 그래서 요건 단열 팽창 그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그래서 단열 과정에 얘 있는데 얘 별로 쓸데없는 거다 그러면 돼요. 그 밑에 확대경 있는데 확대경 같은 경우에 그 지금 PV 그래프 나와 있는 거는 나중에 해석만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 한번 볼까?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 등적 과정 맞습니까? 맞지요? 좌표값 증가했지? 그 다음에 델타 V 값 0이지? 1 안 했지? 맞지? 뭐 그런 거 해석해 주면 된다. 그 다음에 나에서 다가 되는 과정이 뭐지요? 나에서 다가 되는 과정? 등온 과정이지. 맞지?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다에서 라가 되는 과정 보니까 이것도 등적이다. 맞지? 등적. 그 다음에 라에서 가로 가는 과정도 등온 과정이다. 맞지? 등온 과정. 같은 라인에 있으면 등온입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 77쪽 갑니다. 자, 77쪽에 가로 넣기 셈하고 같이 가자.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 뭐라 그래요? 열 에너지. 그 밑에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열 평형. 그 밑에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뭐의 곱? 그렇지. 부피 변화 그래야지. 일은 압력과 부피 변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뒤쪽으로 좀 읽어보자.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가진 에너지의 총합이